지난 2월 말부터 진행된 2025년 코브라 골드 훈련은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해병대의 위상과 한국의 국격을 향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명 이상의 병력과 상륙장갑차, 자주포 등이 참여한 이번 훈련은 전보다 참가 영역을 확대하여 한국군의 작전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군의 전투력을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 해병대의 미담까지 더해졌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한국 해병대원이 중간 기항지에서 쇼크로 쓰러진 외국인을 응급처치로 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한국군의 위상이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해병대의 전투력을 또 한 번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새로운 전력이 가세하기로 결정되었는데요. 한국은 장장 4년여에 걸친 개발 기간을 통해 전에 없던 고속상륙정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한국군이 운용하는 고속상륙정은 시속 70km가 넘는 속도를 보유하고 있어 적의 해안을 공략하기 위한 중추 전력 중 하나인데, 다른 함정과 달리 고속의 상륙정을 해안까지 접근시키는 것은 고난도의 조종 실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를 위한 훈련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드디어 해군으로 인도되는 훈련 체계를 통해 한국은 얼마든지 수준급의 조종사를 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상륙작전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여줄 고속상륙정 시뮬레이터와 한국의 상륙 전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해병대가 운용하는 고속상륙정 중 가장 최신 기종은 2007년 처음 실전 배치에 들어간 솔개 631급 고속정입니다. 솔개 631급은 독도함의 취역에 맞춰 2007년에 두 척이 도입되었으며 이후 후속으로 마라도함을 건조하면서 추가로 2차 도입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2023년에 3호, 4호정이 해군에 인도된 이후 최종적으로는 총 8척이 순차적으로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5에서 8호정은 앞선 4척의 고속상륙정 운용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력화될 나머지 고속정은 더욱 우수한 성능을 자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솔개 631급은 만재 배수량 155톤 규모의 길이는 27.9m, 폭 14.6m의 크기로 승조원은 최대 5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 속력은 시속 74km 이상까지 낼 수 있어 적의 해안 방어망과 화력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상륙 전력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요 무장으로는 12.7mm 중기관총 2정을 거치할 수 있어 유사시 아군 병력을 엄호할 수 있고, 탑재 능력은 150명의 병력 또는 전차 한 대와 24명의 병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속상륙정은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의 공격과 방어에 모두 필요한 주요 전력인데요. 우수한 고속상륙정은 유사시 북한의 해안 방어선을 교란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공격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적이 서해 5도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도서 지역을 점령하려 한다면 고속상륙정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증원 병력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속상륙정을 실전에서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고중량의 전차와 다수의 상륙군이 탑승한 고속상륙정을 시속 70km의 속도로 목표 해안에 상륙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기에 파고와 조류, 풍속 등 외부 요인까지 극복하며 고속으로 기동해야 하는 고속상륙정은 작전 성공을 위해 항공기 조정과 유사한 수준의 우수한 조종수를 보유한 조종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러한 조종사 양성을 위한 최적의 훈련 시스템이 드디어 탄생하였습니다. 지난 4년여의 체계 개발과 군의 시험 평가를 거쳐 개발된 3차원 시뮬레이터가 해군에 인도됨으로써 향후 우리 대한민국은 우수한 고속상륙정 조종사를 양성하고 실제 상륙작전 성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고속상륙정 시뮬레이터는 실제 조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악천후와 야간 상황 등 다양한 해상 조건과 작전 환경을 가정하여 함정의 기동을 정밀하게 모의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고속상륙정이 탑재되는 독도함과 마라도함에서의 입출거뿐만 아니라 원거리 초고속 상륙작전과 긴급 회피 기동 등 실전 상황까지 반영할 수 있어 탄탄한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군사작전 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위험한 작전이 상륙작전이기 때문에 회피기동 같은 실전 훈련이 가능하다면 우리 군의 생존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항공기 시뮬레이터가 X, Y, Z축 운동 방향으로 각각 2가지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총 6가지 움직임을 구현하는 것과 유사한 기술이 고속 상륙정 시뮬레이터에도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기술력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속 상륙정이 우리 군의 모든 상륙작전을 진행할 수는 없는데요. 대한민국 해병대가 원활한 상륙작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상륙작전의 특성과 작전 환경에 따라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송 전력이 필요합니다. 고속 상륙정은 적의 방어선을 기습적으로 돌파하여 초동 병력과 장비를 빠르게 전장으로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전차 물량은 한 척에 한 대가 최대치입니다. 반면 보다 많은 병력과 장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륙작전에선 대규모의 상륙함이 반드시 필요하며 암초 등 장애물이 많은 지형에선 보병이 탑승하는 소형 보트의 중요성도 낮지 않은데요.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 군은 고속 상륙정 이외에도 다양한 상륙함과 전력을 보유하여 언제 어디서든 북한 전역에 상륙작전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도급 대형 수송함은 우리 군이 보유한 함정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대규모의 병력 수송 이외에도 상륙작전 시 지휘함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만재 배수량 기준 18,800톤의 독도급 대형 수송함은 최대 720명의 병력을 비롯하여 K1 전차 6대, 상륙장갑차 7대, 트럭 10대 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척의 솔계급 고속 상륙정까지 탑재할 수 있어 명실상부 우리 군이 보유한 최대 규모의 상륙 전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도급 대형 수송함 한 척은 1.5개 대대 수준의 병력이 탑승할 수 있으니 독도함과 마라도함을 합치면 한 번의 상륙작전에 도합 1개 연대급 병력을 투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데요. 여기에 더해 동시에 5척의 헬기 전력까지 이착륙할 수 있다는 것도 독도급 대형 수송함이 가진 장점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대규모 상륙작전이 필요한 상황에선 독도급 대형 수송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소규모 상륙작전을 통해 적의 해안 방어를 교란할 때는 고속 상륙정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유연한 작전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한국이 보유한 상륙 전력으로는 고준봉급 상륙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재 배수량 기준 4,300톤의 고준봉급 상륙함은 후속으로 도입된 천왕봉급 상륙함이나 독도급 대형 수송함과 달리 직접 해안에 접안할 수 있다는 차별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정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 독도급 대형 수송함만큼의 병력과 장비를 탑재할 수는 없지만 해안에 직접 접안하여 전차를 상륙시킬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해안 접안이 불가능한 상륙함은 내부에 탑재한 고속 상륙정 등을 이용하여 교대로 병력과 장비를 투사해야 하지만 직접 해안으로 접안할 수 있는 고준봉급 상륙함은 해안 진입에 성공한다면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전력을 작전 지역으로 투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함정은 해안 접안을 위한 함형의 특성상 최고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적의 해안 방어망이 건재하다면 적의 화력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준봉급 상륙함은 초기 작전보다는 아군의 상륙군이 해안가의 교두보를 확보한 이후 2차 상륙에서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등을 대량으로 상륙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방향으로 운용됩니다. 이처럼 한국은 독도급 대형 수송함을 중심으로 고준봉급 상륙함, 고속 상륙정 등을 유기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20명 이상의 병력을 해상에서 해안으로 투사할 수 있는 KAAV도 우리 군의 주요 상륙 전력입니다. 현재 KAAV는 수명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한층 더 강력한 성능으로 개량되는 KAAV2가 전력화를 준비 중인데요. KAAV2는 12.7mm 중기관총과 40mm 유탄 발사기를 사용하던 기종과 달리 최소 40mm 기관포를 주무장으로 장착하여 위력적인 화력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해안으로 진입한 아군을 화력 지원하고 적의 해안 진지를 격파할 수 있게 되며 궤도형 장갑차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엔진을 탑재하여 지상에선 차륜형 장갑차와 동급의 최고 속도를 보유할 것입니다. 해상에서 출격하여 지상으로 진입하는 KAAV는 다른 상륙함과 달리 육상에서의 작전까지 가능하여 대한민국 해병대가 시도하는 입체 상륙 작전의 한 축을 담당할 핵심인데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입체 상륙 작전을 완성할 상륙 공격 헬기의 전력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입체 상륙 작전이란 육상 해상 공중 전력을 입체적으로 결합하여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상륙 거점을 확보하는 현대 상륙 작전의 핵심 전략을 의미합니다.
해상에서 상륙함이 병력과 중장비를 투사하면 지상에선 해안으로 침투한 병력이 거점을 확보하고 작전을 확대하며 공중에서 공격 헬기가 아군을 엄호하고 타격하는 임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인데요. 현대전에선 적의 해안 방어 능력이 강화되어 과거처럼 단순한 해상 상륙만으로는 작전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해병대가 독도급 대형 수송함을 비롯하여 다수의 상륙 전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적의 방어망이 두터운 해안으로 무작정 병력을 투사한다면 아군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마린원을 기반으로 제작된 상륙 공격 헬기를 전력화함으로써 공중을 통해 해병대 상륙 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력까지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한때 상륙 공격 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두고 성능에 대한 의구심에 눈초리가 컸던 것도 사실이지만, 초도 비행 이후 워존을 비롯한 국내외 군 전문가들의 호평이 이어지는 만큼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는 우리 군의 작전 역량을 증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인데요. 이처럼 우리 군 당국은 해병대의 상륙 전력을 강화하고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훈련 시뮬레이터까지 개발함으로써 적성국이 넘볼 수 없는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지형적 특성상 해병대의 상륙 작전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전력 강화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2월 18일 미 무인 함대 재가동 영상입니다. 2002년에 진행된 밀레니엄 챌린지 군사훈련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 전쟁 시뮬레이션이자 미군의 치욕적인 패배를 안긴 훈련이었습니다. 당시 미 해군의 상대역을 맡은 폴 벤 리퍼 해병대 중장은 기존의 군사교리 대신 폭탄을 장착한 다량의 자폭 함정을 활용하여 미군을 압박했는데, 물량을 앞세운 자폭 함정의 공세는 미국도 쉽게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훈련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군사교리를 개선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훈련 조건을 수정하여 훈련 교훈을 축소시키기 바빴는데요. 결국 이로 인해 무인 수상정의 전술적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판단은 심각한 오판이었습니다. 미국은 2002년에 앞서 2000년 10월에 소형 보트의 자살 공격으로 17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피해를 입었던 전례가 있었으며, 여기에 2002년 훈련에서 뼈아픈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무인 수상정의 가능성을 그다지 높게 보지 않았던 것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무인 함정의 공격 시도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해 일대에서 미군을 압박하는 후티 반군은 무인 수상정에 이어 무인 잠수정까지 활용하여 공세적 작전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미 해군의 함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뒤늦게 자신들도 무인 수상정 전력을 보강하고 관련된 작전 교리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이제 무인 수상정은 미래 해군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략 카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신형 전력과 전장 변화를 얼마나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2024년에 10척의 무인 수상정을 활용하여 동시에 적 표적을 타격하는 군집 무인 수상정 운용 능력을 공개하였습니다. 한국이 시연한 무인 수상정은 길이 6.5m, 폭 2m의 크기에 시속 37km의 최고 속도로 기동할 수 있으며, 레이더와 전자광학 장비, AI 기술이 적용되어 해상에서 작고 빠른 물체도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난해 한국이 공개한 시연에선 안전상의 이유로 별도의 기관총이나 타격 수단 대신 레이저를 탑재한 후 표적에 대한 대응 능력을 자랑하였지만, 실전 배치 과정에선 다양한 타격 수단을 장착할 수 있다는 것도 다른 나라보다 앞서 있는 장점인데요. 이 밖에도 한국은 시속 93km 이상의 속도로 기동할 수 있는 1.2톤급 자폭형 무인 수상정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하는 자폭 수상정은 길이 5.6m, 폭 2.05m로 작은 크기의 저렴한 가격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 해군조차도 다량의 자폭 수상정을 막지 못해 패배한 훈련 결과가 있는 만큼 한국이 개발할 자폭 수상정은 우리 해군의 전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중국과 북한 해군의 특징은 압도적인 물량입니다. 중국은 미국조차 능가하는 함정 보유량에 더해 자국 어선까지 활용한 해상 민병대를 보유하여 수적 측면에서 한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함정 성능이 한국을 절대 따라오지 못하고 있지만, 공기부양정 같은 다량의 소형 함정을 통해 호시탐탐 한국 연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형 함정 또는 해상 민병대를 상대로 한 발에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넘어가는 유도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그다지 효율적인 방어 전략이 아닌데요. 하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적 함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자폭 수상정이 한국 해군에 도입된다면 수적 우위를 앞세우는 중국과 북한 해군의 위협을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이 무인 수상정 분야에서 앞서 있는 기술력은 정밀한 군집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공개 시연에서 다수의 무인 수상정을 활용하여 가상 표적을 제압하는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준 바 있으며 한국의 연구진은 무인 수상정의 군집 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무인 수상정은 유인 함정에 비해 운용이 제한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만회하고 작전 효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다량의 함정이 하나의 팀을 이뤄 임무를 수행하는 군집 운용이 필수적이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이 계속해서 무인 수상정의 군집 운용 능력을 높인다면 이제는 한국이 현대 해전의 작전 교리를 선도하는 군사 강국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이 무인 수상정 분야에서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해군의 전력 강화와 해양 주권 수호 이외에도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더욱 높여줄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부족한 함정 전력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100척 이상의 무인 수상정을 도입하고 유무인 함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미국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함정의 유지 보수와 신형 함정의 건조조차도 버거울 정도로 열악한 조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무인 수상정의 규모가 유인 함정보다 작아 빠르게 건조할 수 있더라도 지금의 미국 조선 현황으로는 원하는 기간 내에 100척 이상의 무인 수상정을 보유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미 해군의 무인 수상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지는데요. 미국 전체 조선소의 1년 건조량보다 한 개의 한국 기업이 5배 더 많은 건조량을 자랑하는 한국이 무인 수상정을 납품한다면 미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시점에 모든 유무인 함대를 갖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 기업의 공동 개발과 기술 협력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HD, 현대중공업은 미국의 팔란티어와 무인 수상정 테네브리스를 공동으로 개발하며 미국의 AI 엑스포에서 처음으로 개발 현황을 공개하였습니다. 팔란티어는 AI 등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서 미군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러한 기업이 한국의 조선업체와 손을 잡고 무인 수상정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현재 한국이 팔란티어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무인 수상정은 라틴어로 어둠을 뜻하는 테네브리스로 명명되었으며 전장 17m에 경하 중량 14톤 규모의 크기로 제작될 예정인데요. 앞서 군집 운용 시연에 투입된 한국형 무인 수상정의 길이가 6.5m라는 점과 비교하면 지금까지 개발된 무인 수상정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제작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26년까지 테네브리스의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렇게 개발된 테네브리스는 해상 위협을 사전에 감지하고 적진을 염탐할 수 있는 무인 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한국은 남은 기간 동안 수상정에 탑재된 장비가 해상 조건에 관계없이 원활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내항 성능을 강화하고 항속 거리를 높이며 추가로 스텔스 성능까지 갖출 수 있도록 연구를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 기업과 공동으로 무인 수상정 개발에 성공한다면 상대적으로 미 해군에 진출할 확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며 미국이 100척 이상의 무인 함대를 구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무인 수상정 분야에서도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데요. 무인 수상정 분야는 202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겨우 9억 달러를 넘기지 못하는 빈약한 시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30년대 초반이 되면 약 3.5배 증가한 31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가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성장은 해가 갈수록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이제 무인 수상정의 개발은 해군 전력 강화와 방위 산업의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조선 역량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이라면 미국 시장을 장악할 최고의 무인 함대를 탄생시킬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